자, 이번엔 도화살의 물상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교재로는요, 페이지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교재 실전사주 12신설의 네 번째 책입니다. 요 책의 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12신설의 도화살의 물상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연살의 물상이죠. 여기서 보면 사람의 일생의 그 가를 보면 사람의 일생에 비유하자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절과 비슷하다. 자, 요걸 좀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 보통 12운성도 그렇고 12신살도 그렇고 그 12단계를 갖다가 그 다른 어떤 사물이나 어떤 물건에 비유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비유하는 게 사람의 일생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12신살은요, 짓살부터 이제 짓살에 그러니까 그 천살에 어머니 모태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고요. 제살이면 모태 처음이 착상돼서 불안정한 상태를 제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 넘어서 이제 무럭무럭 커서 이제 모태를 빠져나가서 인생을 살 준비가 완전히 됐고 낙천적인 성향을 가진 것, 낙천적 성향을 가진 것, 이것을 천살에 비유하고요. 짓살은 막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보살핌 그리고 후원을 받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비하면 이제 요 다음에 연살이 나오죠. 연살은 짓살은 이제 갓 태어난 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돌봐주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다 돌봐주게 되는데, 연살은 마치 6살에서 9살 이때 온,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는 아니지만 하는 짓이나 말이나 행동 그리고 다양한 몸짓을 따라하는 것이 엄청난 그 재롱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5-6살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1학년 때도 그렇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노래 자랑하면서 할머니 기쁘게 웃게 해주거나 집안에서 엄마 아빠한테 그 새로운 것들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가족 분위기를 갖다가 굉장히 그 밝게 이끌고 나가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뭘 그 성숙하게 자라는 성인은 아니지만 막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세상을 배워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다양한 끼를 발휘하고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많이 응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6살짜리 7살짜리가 노래를 한다면 프로 가수를 비교하는 기준이 프로 가수를 비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따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표현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것이고 그 표정 하나, 몸짓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길을 바로 잡을 때 눈길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TV에서도 보면 보통은 6살짜리, 7살짜리가 나와갖고 다양한 재롱을 부리거나 브이로그 같은 걸 찍을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눈길이 가고 관심이 가고 그런 것을 갖다가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연살은요, 사람의 나이에 비유하다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쯤에 비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때에, 그러니까 저때 이 나이 때에 특성을 좀 잠깐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 이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엄마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그럼 새로운 거 보는 것들이 늘 새로움과 호기심 그리고 도전하려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 물어보는 모습이 앙증맞아서 때로는 좀 많이 가수기도 하고 때로는 몰라듣게 하기도 하지만 그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그 모습이 연살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에 연살이 있는 사람들은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개띠다.
근데 만약에 그 연살이 묘라는 게 이렇게 일치해 있다면 이 사람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개띠를 기준으로 묘가 도화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을묘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호기심이 엄청 많고 이 을이 여기서 걸록의 힘을 갖기 때문에 내가 호기심이 갖는 걸 바로바로 추진하려고 하죠. 여기 병에 상관이라는 것이 하나 있으면 내 호기심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발휘될 수 있고, 이걸 전형적인 목화통명의 명으로 보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생기면 해보고 응원해보고 그것을 말로써 표현으로써 하다 보니까 표현력이 수려하다고 해서 얘를 목화통명의 대표적인 사주로 이런 유형을 들지요. 그래서 이 호기심이 많다는 것은 사주의 연살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연살이 강하다는 건요. 그러니까 보통 연살이 있으려면 이 태어난 띠는요, 지살, 장성살, 화개살 이 세 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연살은 월지나 일지나 시지,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요 자리는 지살이든 장성살이든 화개살이든 이 세 중에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 연살이 있느냐에 따라서 호기심이 발현되는 나이대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 있으면 청소년 시기에 나이대가 청소년 시기에 정말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는요, 호기심이 결혼하고 나서나 30대에서 50대까지가 요 나이대가 되겠죠. 여기는요, 그러니까 연과 월과 일과 시에 있으면 여기는 보통 노년들 60세 이상, 요즘은 60세 이상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그러니까 연월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내가 그것이 발현되는, 많이 현상에 드러나는 시기는 달라지지만, 내 사주에 연살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나는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사주를 봤을 때 연살이 있다는 것은 야, 이 사람은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네 라고 판단을 해도 좋다는 겁니다. 지금은 연살이 가진 특징을 지금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나도 호기심이 있어서 다양한 것을 갖다가 시도를 해보지만 내가 어떤 시도하는 몸짓을 보고 사람들은 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끼는요, 그러니까 끼를 갖다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길을 사로잡는 건 이제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춤을 추는데 그 춤추는 동작이나 표정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모델 같은 경우, 모델의 워킹을 한번 보실래요? 그 사람이 그러면 옷을 입은 태가 다릅니다. 일반인하고요. 또 걸을 때 일반인의 걷는 모습과 모델의 걷는 모습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걸을 때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만 모델들은 걸을 때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끼는요, 여기서 말하는 끼는 누군가의 눈길을 바로 잡는데, 여기서는 이 끼 발휘가 홍염살과 좀 차별화된 게 좀 있습니다. 홍염살도 끼가 있어갖고 누군가의 관심을 사로잡는 힘살이고요. 이 도화살도 끼를 통해서 누군가의 눈길을 잡고 관심을 사는 것들인데, 홍염살은, 그러니까 이 도화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발휘되는 거고요. 이거는 특정인을 통해서 발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굉장히 좀 멋진 옷을 입고 시내를 갖다 쭉 워킹을 하는 거, 많이 다니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만 내가 특정한 누구한테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보라는 거죠. 또는 방송에 나갈 때 특정한 복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끄는 거요. 특정한 누굴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나를 보고 내가 시선을 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도화살의 끼라고 하고요. 홍염살의 끼는요, 내가
누구한테 그 특정인한테 그 특정인은 호감을 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고 특정인만 알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이 있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그 사람과 둘이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재미있는 표정과 연기와 춤을 갖다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 있을 때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양한 끼와 재능과 재능이 있다는 것을 특정인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되게 좀 부끄러워하고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한테만은 둘만 있는 공간에서 자기의 끼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특정인의 마음을 사는 것, 이게 홍염살의 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홍염살의 끼와 도화살의 끼는 타겟을 누구로 하냐, 내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불특정 다수냐 특정인이냐에 따라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도화살의 두 번째는요, 끼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는 겁니다. 근데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는요, 좀 귀여운 모습이,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귀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앙증맞다는 표현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외모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든 어떤 행동이든 언어든 일반 사람과 비교할 때 눈에 확 띄는 뭔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끼라는 어떤 걸로 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도화살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자기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반복적인 그 일을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개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잘하는 것 때문에 특별하게 달라 보이는 모습을 개성이라고 하고요. 자기의 개성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점점점 다른 사람과 더 차별화되게 만드는 능력, 얘가 이 두 개가 합치면 뭐냐면 프로페셔널한 능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 같은 경우도 개성과 반복적인 일이 겹치면요, 축구를 잘한다는데 정말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축구만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운동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는 동료 또래보다 훨씬 더 잘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게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노래가 됐든 춤이 됐든 반복적으로 그것이 최고가 될 때까지 자기가 타고난 개성을 강화시키는 것, 이거는 특정 분야에서 내가 성공할 때까지 노력하는 모습과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연설의 특성에서 하나하나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어떤 신살이 어떤 특징을 드러낼 때 위한 조건들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뭐 돼지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연살은 이게 연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사주를 보면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를 쓰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정일주라고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돼지띠 정일주가 시에 연살이 있는 경우, 돼지띠 정일주가 월에 연살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살이 아까 끼가 있고 재능이 있고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둘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주를 보면. 근데 그런 일을 이제 한 두세 군데인데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도화살에 끼는요, 그러니까 양기가 많으면 밖으로 터져나오는 경우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같은 도화살이라도
자와 유가 도화살로 있을 때랑 오와 묘가 도화살로 있을 때랑은 도화살에 드러나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얘는 양기가 강하고 얘는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사주는 음기가 강한 사주입니다. 다른 글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음기가 강할 때는요, 조금은 자기가 연살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익숙한 환경이 펼쳐져야 됩니다. 첫째. 그래서 이 둘이 도화살의 끼가 잘 안 보여요 하는 건 첫째, 익숙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얘가 삼합을 통해서 뭔가 발현이 돼야 됩니다. 즉 삼합이라는데 얘는 신이나 진이라는 것들로 있어서, 그러니까 삼합이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면 신이 있을 때, 여기는 이런 경우는 요게 머리 떨어져 있지만 삼합을 이루면서 이 도화살과 겁살이 서로 반응을 해서 도화살의 모습과 겁살의 모습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여기 없고 만약에 뭐 인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경우는 이 도화살이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요 도화살이 합을 할 수 있는 신이나 진의 사주가 없다 보니까, 그럼 이 도화살은 언제 현실에서 드러나냐면, 운에서 세운이든 대운이든, 그러니까 신이나 진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현실에서 도화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도화살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화살은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화살의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은요, 자, 도화살은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화살은 끼가 있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는 거지요. 그 다수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얘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도화살을 알아보면서 스타의 반열에 올라오는 겁니다. 인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인지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현대에는 어떤 부가 창출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부가 창출되는 예를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돌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아이돌 같은 경우 끊임없이 끼를 갖다 연습하고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게 현실로 스타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얘가 뭐가 되면 반한살과 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화살의 어떤 특정 현상은 있지만, 도화살을 인해서 스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반한살의 운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기도 있고, 가령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것들이 이제 어떤 스타성이 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영화배우도 그렇고요, 가수도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들이 공직에서 하면, 높은 공직이나 좋은 보직으로 발령나는 경우도 도화살의 운에서 발령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얘는 긍정적인 것들이고요. 부정적인 것들은 뭐냐면, 얘로 인해서 갑자기 세상과 단절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리가 일어나고요. 또 저런 것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스캔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잠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현상이 도화살에 나타나는 겁니다. 얘는 언제냐면 겁살과 도화살이 삼합을 이룰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도화살이 내가 이미 가지고 있어서 스타 반열에 올랐던 사람도 있고요. 만약에 어린아이라면,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경우 또 아직 내가 도화살이 발효돼서 스타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하도 이쁘고 발랄하고 이쁘고 귀엽다 보니까 즉 납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납치됐을 때 부모와 떨어져서 분리되고 굉장히 위기에 빠지는 것, 이게 도화살의 단점입니다. 이게 언제 도화살만 있는 사주에서 겁살운이 들어왔을 때 도화살의 끼가
나한테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뭐든 연예인 같은 걸 지향한다고 많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안 좋은 길로 갑자기 그냥 뭐 빠져버리는 경우도 겁살과 합의될 때입니다. 만약에 스타가 된 사람이라면, 스타가 된 사람이 있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바라새가 합격이 돼서 겁살 운에 단절 분리 스캔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스캔들이 발생돼서 내 모든 연예인 활동을 접고 미국으로 도피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모든 활동을 접고 은둔하의 생활로 들어가는 것, 잠적하는 것, 이게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그 도화살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끼는 겁니다. 즉 도화살 자체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끼가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힘, 능력, 재능, 이거를 해석하시고요. 이 도화살이 겁살과 합을 하고 있으면 너의 끼와 재능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니 주의해라. 이 도화살이 반항살과 서로 합을 하고 있다면 너의 끼와 재능으로 인해서 너는 커다란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말띠가 여기 있고 이렇게 있다면 요게 지금 도화살이고 요것도 도화살입니다. 근데 요 정도를 뭘로 하냐면 이렇게 한다면 요거는 도화살이고요. 요거는 겁살입니다. 그러면 도화살과 겁살, 요사조와 신미가 있고 묘가 있고 오가 있으면 여기는 도화고요. 요거는 반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주는 너의 끼와 재능이 반환살과 합을 하고 있으니 그로 인해서 상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요거는 너의 끼와 재능은 있지만 그것이 너의 겁살과 합침으로 인해서 너는 세상과 단절되는 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보통 이런 경우는요. 이게 참 연예인이라면 젊었을 때 일찍 도화살의 합으로 영향해서 스타가 된 다음에 결혼하면서, 요즘에는 결혼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혼하면서 잠적해버리고 연예인 생활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뭐 대학가요제를 나가서 입상이나 대상을 받았는데 뭐 연예인 활동을 어느 순간 갑자기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요. 강변가요제나 어떤 특정한 공연에서 세상에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구가했는데 활동을 하다가 6개월 후에 잠적해서 세간에서 사라져버리는 현상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해외 나가 살든 사업을 하든 다른 일을 하든, 그러니까 도화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겁살의 영향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경우는요, 자기는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활동을 오랫동안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해년을 조심해야 되겠죠. 대운이든 세운이든.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요, 세운은 한 해만 조심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대운에서 해가 왔을 때 상당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화살을 볼 때는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끼와 재능은 있고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 수 있는 힘은 있는데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를 좀 봐야 됩니다. 또 하나, 도화살이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지금 머릿속에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시대 때도 도화살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화살이 있으면, 그러니까 현대인한테 도화살은요, 인기 스타가 될 수 있고, 인기 스타라는 것은 부와 명예를 갖다 얻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인기를 가지고, 도화살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관직을 해야만이 내가 어떤 입신양명이 가능했지, 이때 어떤 인기인이 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제인이라고 이제 광대죠. 광대가 된다고 하면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또 도화살을 발휘해서 남녀 간의 어떤 문제가 일으킨다고 치면 그건 사회에서 남녀 칠세 부동색이니 어떤 여건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남자들도 어떤 도화살을 갖고 많은 여성들의 인기를 끄는 것이 술집에서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색 잡기로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살이 많은 사람의 시선을 계속 끄는 능력인데, 이 시대에는 이 도화살을 이용해서 부와 명예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직업군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현대를 보면 얘들이 인기 스타, 하다못해 변호사나 의사가 돼도요, 도화살이 있으면 방송에 나가갖고 방변하거나 방송 닥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화살에 대한 이미지는요, 과거와 현대가 도화살은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습니다. 얘는 도화살뿐만 아니라 모든 십이신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단점이 많이 부각되는 것이 있다고 치면, 현대에는요, 장점을 좀 명확하게 부각시키는 것을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장점과 단점을 같이 쭉 많이 상세히 기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그 연살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